안녕하세요. 인공신경망 시리즈 17번째 5차 역전파 5장의 세 번째 시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지난 시간까지 이제 그래프를 그려서 역전파로다가 미분을 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를 이용해서 단순한 덧셈, 곱셈 레이어, 그 다음에 렐로 함수하고 시그모이드 함수까지 해봤었어요. 오늘은 이제 뭘 해볼 거냐면 어파인 함수라고 해서 신호 전달하는 레이어하고 출력층인 소프트맥스 계층을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부분은 만약에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이해가 안 되는 대로 지나갈 수밖에 없는 부분일 수도 있겠는데요. 역전파를 해서 미분을 구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게 행렬 개념이 들어가고 이쪽은 이제 복잡한 수식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 개념 자체가 조금 복잡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결과는 아름다운데 중간에 단계가 복잡한 부분을 좀 살펴볼 건데요. 제가 가능한 차분차분 설명을 해볼 거니까 여러분도 만약에 이해가 안 되면 몇 번 좀 반복해서 보시고 그렇게 이해를 해보는 걸로, 소화하는 걸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어파인 계층이라는 제목을 갖고 있는 우리 신호 전달이자 사실은 핵심이에요. 왜 핵심일까요? 여기에서 우리가 가중치가 등장을 하고 편향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이 지금 역전파법을 왜 했죠? 기울기를 구하고 싶어서. 뭐의 기울기? 매개 변수들의 기울기. 손실함수의 매개 변수들의 기울기. 손실함수의 매개 변수가 뭐가 있었냐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대상이 가중치하고 편향이에요. 이 W하고 B의 기울기, 미분값 dW하고 dB를 구하고 싶어서 하는 건데요. 지금 우리가 여태까지 해놓은 걸 보면 신호를 전달했다가 백워드 할 때 중간 단계 값을 기록해 놓을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얘가 백 프로퍼게이션 할 때, 그러니까 역전파를 하고 나면 미분값을 가지고 자기가 담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미분값들을 담고 있게끔 만드는 이 꺼내서 쓰려고 요 부분을 진행을 해온 거고요. 역전파를 하는 거고, 나머지 함수들은 미분값을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해서 도구로서 있는 거죠. 자, 요렇게 설명을 해보고 이제 행렬의 곱을 하는 건데요. 자, 지금까지는 제가 입력되는 값들이 어 음 넘파의 어레이 차원이 높아도 상관없다고 했었어요. 왜냐면 지금까지 것들은 이게 덧셈이든 렐로든 이게 A, B, C, D, E, F가 있어도 그 자리 자체 덧셈을 하더라도 여기가 1, 2, 3, 4, 5, 6면 자기하고 같은 모양이어서 이게 A 더하기 1, B 더하기 2, C 더하기 3, 뭐 요렇게 모양이 일그러지지 않고 여기도 D 더하기 4, 자기 자신하고 계산을 하거든요. 이게 넘파이의 브로드캐스팅 기능이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차원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하면서 해도 됐었었는데요. 자, 우리 도트 연산 어떤 연산이었었어요? 그 앞뒤의 행렬의 형상을 이렇게 중요했었었죠. 행렬의 형상이 의미가 있었었고, 예를 들면 이렇게는 지금 곱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여기가 만약에 곱해지려면 여기가 7, 8, 9까지 있어서 요 안에 요소수가 같았어야 됐죠. 요소수가 이 얘는 지금 2 바이 3이고 이렇게 3 바이 3이어서 이게 이렇게 곱해져서 나오는 거는 2 바이 3이 나올 거다. 요렇게 생긴 게 나올 거다. 뭐 요런 거였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제약 조건이 있었어요. x는 지금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어 여기 이 로스 y에 대해서 이 y 여기 y에 대해서 x로 미분한 값을 구하고 싶은 거니까 잘 써 볼게요. 요 y에 대해서 x로 미분한 거를 구하고 싶은 거니까 요걸 dx로 저장을 해 놓고 싶은 거거든요. 자, 요거를 dx로 저장을 해 놓고 싶은 건데, 그러려면 이 x하고 형상이 같아야 되는데 요 형상을 잘 맞춰주는 부분이 좀 고려사항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조금 뒤에서 이제 차근차근 살펴보기로 하고, 그럼 이걸 좀 지우고 일단 요렇게 생긴 걸 다시 인제 깨끗한 마음으로 한번 봐 봐요. 복잡한 생각 안 하고 보면은 지금 y는
어 여기 곱 합성 저기 행렬곱을 하고 행렬곱에다가 바이어스를 더해 줬어요. 요 더해 주는 거는 우리가 미분을 할 때 어떻게 한다고 했었어요? 지금 인제 로스 함수에서 y까지 왔어요. 요 y에 대해서 인제 나눠 덧셈을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자기 자신을 보내 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인제 고민이 없어. 자기 자신을 보내 주면 돼. 근데 인제 도트 연산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뒤집어 주면 좋을 것 같아. W를 가중치를 위에다가 곱해 주고 요 X를 아래 가중치에다가 입력 데이터죠. X를 밑에다 곱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형상을 유지하면서 곱해 주려다 보니까 그다음에 우리 행렬곱은 이거가 이거하고 같지 않다고 했었죠. 이 아래 게 연산이 된다고 해서 위에 게 연산이 되라는 법도 없어요. 행렬이 정방형이면 직 정사각형이거나 이렇게 2, 3, 3, 2로 개수가 맞으면 되지만 안 맞으면은 안 될 수도 있는 계산이거든요. 그리고 그게 계산이 되더라도 같은 값이 아니라라는 경우를 이해를 했었어요. 그래서 순서가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서도 곱해 주는 순서가 중요해요. 요 반드시 뒤에다 곱해 줘야 되고 요거는 앞에다 미분 앞에서 넘어온 미분에다가 여기에 미분은 앞에서 곱해 줘야 돼요. 이게 잘 맞아떨어지냐라는 증명 자체는 요번에는 우리 이제 수업에서는 범위를 넘어서 그 부분은 진행하지 않을 건데 어쨌든 요 손실함수가 넘어온 부분에 대해서 x로 미분하는 거는 요 앞에서 넘어온 거에다가 그 뒤에다가 X 입장에서는 입력 데이터 입장에서는 그 가중치를 자 요 t는 뭘까요? 트랜스포즈한 거. 요 뒤에 바로 뒤에 설명할게요. 트랜스포즈한 거를 넘겨 주는 거고 가중치 우리의 소중한 가중치 입장에서는 미분한 값은 요게 인제 궁금한 건데 어 x를 입력 데이터를 트랜스포즈한 거를 앞에다 구해 줍니다. 위아래를 뒤집는다는 개념으로. 자 요렇게 인제 진행을 해볼 건데요. 행렬의 곱의 미분에서는 형상을 유지해 줘야 된다 그랬잖아요. 요 x에 대해서 미분한 값 요 x에 대해서 미분한 값을 기울기는 각각에 대한 편미분이니까 각각의 변수에 대한 편미분이니까 형상이 같아야 돼요. 자 요 전제 조건이 있고 그다음에 인제 트랜스포즈 한다라는 거 전치라고도 하는데요. m이 mn으로 바뀐다인데요. 요 그림이 어려우니까 차라리 1, 2, 3, 4, 5, 6 이라고 돼 있는 B가 있었다고 해 봅시다. 요렇게 생겨 있으면 B의 트랜스포즈는 이게 뒤집는 거예요. 1, 2, 3, 4, 5, 6 요렇게 뒤집는 거. 그러면 B는 2 하고 3 이었었었는데 2행 3 열이었었었는데 얘는 3행 2 열이 되죠. 요렇게 돼야 우리가 계산을 할 때 행방향으로 하던 거를 열방향으로 개수를 맞출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순서를 배치를 다시 하는 거예요. 트랜스포즈. 전환해서 놓는다라는 의미입니다. 뒤집어서 놓는다라는 의미예요. 자 여기까지를 생각을 해서 인제 형상을 내가 원위치로 지금 형상을 원위치로 시키는 거가 궁금한 거거든요. 자 x가 우리가 n 개짜리였어요. 그다음에 a는 여기서 어떤 a가 있었으면 x에다 a를 곱하면 요 앞에 부분에 일치가 돼야 되죠. 요 두 개는 일치가 돼야 되고 이건 뭐 임의의 m 개였었으면 요거 자체는 m이 돼요. 얘가 없어져 가지고. 얘를 다시 n으로 만들려면 여기다 a에 트랜스포즈한 거를 곱해 주면 지금 똑같은 거에다가 m의 n이잖아요. 요 순서가 2, 3 이었었던 게 3, 2가 될 거니까 m에 트랜스포즈한 걸 곱하면 다시 여기 m이 있었던 게 없어지겠죠. 연속해서 없어지니까. 그럼 다시 n이 돼요. 자 이걸 뒤에다가 곱한 거를 원위치 시키려면 트랜스포즈한 거를 해 주면 형상은 맞는다라는 거고 자 앞에 전치된 행렬이 있었을 경우 요거는 인제 앞에 m이 있고 m자리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요 앞에 개수가 맞아서 됐을 거잖아요. 자 여기가 맞았을 거고 요걸 또 맞춰 줘. n으로 맞추면 맨 앞에 있었던 m이 또 남아서 계산이 됩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앞에 붙이고 뒤에 붙이고를 해본 거예요. 자 그리고 어파인 계층 할 때 우리 형상에 대해서 다시 한 번만 또 인제 기억을 되살려 보려고 자 x는 w x의 개수 입력값에 대해서 가중치는 출력층에 맞춰서 2 바이 3을 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바이어스는 출력층 개수만큼의 3 이었었어요. 아래 그림처럼 되기 위해서 요렇게 됐었었죠. 요 가중치가 요렇게 붙고 요 각각 이렇게 붙고, 붙고.
해서 계산이 되는 모습이었었죠. 자, 요렇게 돼 있었었고 요 쉐이프 한번 확인하는 거 실습으로 한번 볼까요? 자, 요거를 보면 어파인 계층 지금 계산하는 거 요거는 우리가 X 계층은 2 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자 W는 지금 가중치는 2/3 그렇게 입력이 돼 있죠. 그다음에 바이어스는 3. 요거를 인제 계산을 한번 해볼 거예요. 계산을 한 거를 보면 자 X 자체는 요렇게 2 층 WB가 있으면 XW 더트 합성 곱한 연산자는 3 개짜리가 됐죠. 2/3이 3 짜리가 된 거고 자 여기다가 바이어스를 더해도 3 짜리가 된 요 모습까지를 이제 기억을 한번 하고요. 이어서 가 볼게요. 자 어파인 계층 다시 인제 다시 앞에 페이지에서 봤었던 거 쪼끔 정리해서 보려고 X가 2 개짜리가 들어왔고 W 입력층이 2 개짜리예요. 이게 지금 그런 그림이에요. 가중치는 2/3이 있는 거고 확률곱은 3이 나가는 거 요렇게 되는 거 본 거고 자 요거에 대해서 역전파돼서 미분이 오는 거는 어 요 뒤에다가 WT를 곱해 주면 이 지금 위아래를 뒤집고 싶은데 뒤에다가 곱해 주면 3 이 W는 2, 3 이니까 3의 2가 되죠. 요게 W는 2, 3 이니까 요렇게 돼서 3의 2가 돼요. 그다음으로는 인제 가중치 쪽으로 내려가는 거는 입력 데이터가 곱해지면 되겠죠. 입력 데이터를 트랜스포즈해서 앞에다 붙이는 거예요. 앞에다 붙이면 2, 1, 2 잖아요. 얘는 2, 1이 돼 가지고 3이 붙으니까 2, 3이 돼요. 여기 1, 3이 돼 가지고 알아서 맞춰 주거든요. 자 요렇게 지금 인제 개수가 맞춰지는 어파인 계층의 모습을 살펴보았고요. 자 인제 근데 우리가 실제로 계산할 때는 N개 단위의 데이터가 들어올 거잖아요. N개 단위의 데이터가 들어올 배치 단위로 들어오는 거 이미지가 10 장이면 10 장, 100 장이면 100장 이렇게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인제 고민을 해볼 건데요. 자 N2하고 E3 여기가 인제 100 장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N하고 N2, 3가 돼서 N2, 3가 돼서 이게 2가 잘 없어져서 이 N3가 됩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N3가 요 3 하고 더해지는 거는 그냥 N3의 형상을 유지해요. 자 인제 이게 거꾸로 내려올 때는 N3가 내려오고 요것도 덧셈이니까 그대로 N3가 내려와요. 자 위로 올라갈 때는 요거에 대해서 N3에 대해서 W 트랜스포즈 이게 3, 2가 붙게 되죠. 얘 트랜스포즈니까 3, 2가 붙으면 N2가 돼서 문제 없어요. 원래가 생겼었던 N2하고 같은 모습이 됐으니까 문제가 없어요. 자 W 관점에서 보면 얘는 2, 3의 모양이 되면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N3이 오고 여기다 앞에다가 X의 트랜스포즈니까 EN이 되죠. 자 EN이 잘 붙으니까 요것도 2, 3이 돼서 문제가 없어요. 근데 배치의 경우는 자 여기에 N3이 내려오는데 나는 3 이었었거든요. 요게 모양이 맞지가 않아.'라는 문제가 있네요. 요거 뒷페이지에서 조금 설명을 해 볼게요. N개 배치자는 N개 묶음 데이터를 편향에다가 보내주는 거라서 형상 N개만큼이 생겨 있어요. 우리 지금 어파인 게 공부 어파인 어파인에서 곱셈은 한 번 사용하는데 편향은 각각에다 더해 주잖아요. 여기서 보면은 x 도트 w는 한 번에 요렇게 영영이 있으면 요걸 한 번에 계산해서 나오게 되죠. 요렇게 한 번에 계산돼서 나오는데 x하고 w가 한 번에 계산되는데 b는 요 층마다 하나씩 더해 주게 되거든요. 요렇게 있는 거에 대해서 b는 한 번 더해 주고 b가 한 번 사용됐고 b가 2번 사용이 됐죠. 요 1, 2, 3이. 요런 이슈 때문에 요 N3에 묶어져 있는 거를 N개 데이터를 하나 각각의 편향에 대해서 덧셈을 해줄 거예요. 예를 들어서 편향이 요렇게 3 개가 왔으면 요렇게 묶어 주고 편향이 묶어 주겠다라는 거죠. 자 이게 만약에 DY가 이렇게 왔어요. 2 개짜리로 N이 2 여서 이렇게 2 개짜리가 왔으면 요거는 첫 번째 층에 더한 편향, 이건 두 번째 데이터에 더한 편향 해 가지고 요 편향을 각각에 대해서 노드별로다가 합산을 해 줍니다. 요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y는 axis는 0 이다라는 식으로다가 해서 하면 되는데 요거 실습에서 쪼끔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자, 앞에 페이지 돌아와서 결국은 그래서 어파인 계층을 구현하는 부분인데, 어파인 계층은 우리가 이 역전파를 하는 이유라 그랬었어요. 가중치와 가중치의 미분값, 그다음에 편향과 편향의 미분값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 가중치와 편향을 어딘가 보관을 해 놔야 되잖아요. 그게 망의 성격이었었으니까. 이거를 어파인, 나중에 망을 구현할 때 이 어파인 층에다가 저장을 해 놓으려고 해요. 그다음에 X는 지금은 몰라요. 인제 신호가 지나가 봐야 알아요. 자, 순전파할 때 X를 받았어. 이 X를 X는 인제 내가 갖고 있고, 자, 출력은, 자, X에다가 내가 갖고 있는 가중치를 도트 연산을 해 주고 행렬 곱을 하고 여기다가 편향을 더해 주고, 그러면 인제 계산된 아웃을 출력해 주는 거. 이게 여태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인제 행렬 곱 연산을 해 주는 거예요. 신호 전달을 해준 거고, 인제 역전파할 때는, 미분할 때는 여기서 인제 각각 dx, dw, db를 구해야겠거든요. dx는 지금 신호 보내준 거에서 거꾸로 출력해 주면 되는 거고, dw하고 db는 내가 가지고 있으면 돼요. 인스턴스가 갖고 있으면 나중에 물어볼 때 답변해 주면 돼요. 그리고, 자, D 아웃을 받은 거에 대해서 X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뒤에다가 W 트랜스포즈 한 거를 보여준다고 했어요. 그러면 셀프에 트랜스포즈 한 거를 보여주면 되고, 자, 그다음에 DW는 앞에다가 트랜스포즈를 곱해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도트 연산자의 앞부분에 그 X의 트랜스포즈한 게 들어가고, 자, 바이어스는 배치를 처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그랬었죠. 내 거 자체를 더해주는데, 이 n 차원일 경우에는 그 각각의 노드에 대해서 압축을 할 수 있게끔 엑시스 0, 요거는 인제 이 실습할 때 쪼끔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실습 코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실습 코드를 보면 배치형 어파인 계층할 때, 자, 1, 2, 3, 4, 5, 6이 있으면 dy가 이렇게 있고, 요 dy를 0 방향으로 계산을 하면 요렇게, 요렇 0 방향으로 계산을 하면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가 덧셈이 돼요. 어 요거를 쪼끔 더 인제 다시 한번 확인 차원에서 하면, 요 1, 2, 3, 4, 5, 6 에서 MP 썸을 하면 이걸 전부 모든 요소를 합한 21이 나오는 거고, 자, 0 방향, 요 각각의 위치에 대해서 하는 거. 그다음에 1 방향으로 하면 요 방향으로 계산을 하죠. 요렇게 계산을 해서 여기 6 하고 2 개, 15, 요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러고 파인 계층 자체는 지금 앞에서 봤었던 거 자체가 그대로 들어있어요. 배치가 대응되는 버전으로 돼 있고, 실제로는 더 복잡한 케이스를 대응하기 위해서 커먼 함수에는 좀 더 정교한 부분이 들어있는데, 우리 지금 계산했었던 것처럼 DW, DB를 즉 미분값을 가질 수 있게끔 설계를 해 가지고 잘 조심해서 연산을 해서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그다음으로는 이제 소프트맥스 부분을 계산을 배워볼 거예요. 자, 소프트맥스 함수를 이제 배워볼 건데요. 자, 지금까지 배워본 거 이거 하나하나를 레이어로 만든다고 했으면, 우리가 손글씨 인식하는 거 3 층짜리로 보면은 어파인 렐로 한번 쌓고, 어파인은 입력값을 각각을 받아 가지고 이 784개 노드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요렇게 시작해서 어파인을 하고, 활성화 함수 자체는 각각 1대 1 이었었어요. 근데 다시 행렬 곱을 하면 가중치를 곱해 가지고, 어 가중치 곱해 가지고 더하는 과정, 신호를 더하는 과정을 하는 거니까, 파인을 할 때는 여기가 복잡하게 엉키는 밀집된 모습으로 보여주고, 다시 렐름. 이게 인제 어 입력층, 은닉층, 출력층을 해 보는 거네요. 근데 출력층을 다시 인제 행렬곱 신호 전달, 어파인층 방금 어 XW 더하기 B까지를 한 층을 갖고 있는데, 요것만 보여줘도, 스코어를 보여줘도 예측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그랬어요. 왜냐면 제일 큰 애가 어차피 클 거기 때문에, 우리가 어규먼트 맥스를 하면 어느 클래스, 여기서 인제 각각의 층, 어느
y가 제일 큰지 y1 중에서 어느 y가 제일 큰지를 알 수가 있는데 학습을 하기 위해서 소프트맥스 함수를 통과시킨다 그랬었고 소프트맥스 함수는 이 전체를 비중으로 나타내 주는 그런 함수였다고 했었어요. 그리고 소프트맥스 함수는 자, 우리가 공식으로 한번 기억이 날까요? 소프트맥스 함수는 어 시그마 E의 AK들에 대해서 각각의 AK 요렇게 생긴 거였었어요. 근데 이 소프트맥스 함수를 우리가 손실함수 학습할 때 쓸 때 하나의 손실함수를 계산할 거잖아요. 이 친구랑 연결해서 하면 궁합이 좋아요. 일단 왜 궁합이 좋은지는 나중에 보게 될 건데 그래서 손실함수는 어떻게 생겼었었죠? 교차 엔트로피를 쓸 거거든요. 이때 교차 엔트로피는 마이너스 TK 로그 YK 그 원하드 인코딩에서 정답이 있는 레이블의 y-값에 대해서 로그 값을 씌운 거를 마이너스 해 가지고 보낸다 였었거든요. 요렇게 두 개가 식이 있었었죠. 요 식을 자 이제 그림으로 한번 그려 봤어요. 여기서는 지금 방금 앞에 층에서 A까지 A1, A2, A3 결과가 나온 거고 활성화 함수 대신에 출력 함수를 쓰는 데서 소프트맥스가 올 거니까 요거에 대해서 위로 올라가는 부분은 지금 각각에 대해서는 지수함수 EA를 해 주는 거죠. 이렇게 지수함수 각각을 EA1, EA2 이렇게 해서 넘기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요렇게 각각 계산한 거를 EA 요 지수함수를 통해서 EA3가 된 거를 합산을 해 줘요. 합하 요 분모를 만든 거죠. 요게 인제 분모. 분모를 만들어서 어 역 역수를 만들어서 곱하면 그게 나눗셈을 한 거죠. 이렇게 분모가 만드는 거죠. 역수 만들어서 곱하고 그래서 각각이 왔어요. 요렇게 만들어진 게 우리가 얘기하는 y예요. 소프트맥스 함수 통과한 값. 소프트맥스 통과한 값이 y죠. 소프트맥스까지 통과한 결과 y 값들이에요. y1, y2, y3가 나올 거예요. 자, 여기에 크로스 엔트로피를 통과시키려면 요 y 값들을 어 t하고 곱셈을 해요. t1, t2, t3하고 곱셈을 하죠. 하고 그쵸? 그다음에 덧셈을 해. 덧셈을 해서 사실은 어느 하나만 신호가 살고 나머지는 죽어져 있겠죠. 여기다가 마이너스 2를 곱해. 하고 갔더니 이게 손실함수잖아요. 요 그림까지는 맞죠? 자, 그리고 이거를 인제 역전파를 쭉 해 보면 단계 단계의 역전파들이 있는데요. 요 부분은 제가 오늘 수업 마무리 정리까지 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따로 설명을 할게요. 굳이 궁금하신 분들만 보시면 되고 요건 쪼끔 복잡한 내용이라서 일일이 모든 분들이 보실 부분은 아니어서 제가 요거는 오늘 수업의 마지막 부분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그런데 이렇게 하고 났더니 그 결과가 되게 예쁘게 나온다는 거예요. 요렇게. 그 yi에서 ti를 뺀 값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 미분에서 나온 값이. 와우. 그러니까 이렇게 yi에서 ti가 나오게끔 아예 소프트맥스 계층과 크로스 엔트로피 계층이 사실은 처음부터 설계가 돼 있었다고 보면 돼요. 그 이제 거꾸로 흘러가는 값이 우리가 미분 값이 이제 이 손실 함수의 정의 자체가 뭐였냐면 정답한테 가까우면은 좋은 거고 정답하고 틀리면은 많은 값을 보내주는 거고 그 기울기를 조정을 해가지고 기울기가 크다라는 것은 여기서 이제 흘러가는 값이 크다라는 것은 고칠 게 많다는 거고 이게 값이 가까우면 별로 고칠 게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 정의 자체를 그러니까 정답하고 내가 계산한 값의 차이가 적게 되는 거 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여부 자체를 인제 시작점으로다가 흘려보낼 수 있게끔 만들어진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뒤로 넘어가서 끝까지 간 다음에 한번 다시 설명을 해 볼게요. 자, 소프트맥스 위드 레이어라는 함수로 그래서 우리는 인제 구성을 하려고 하는 거죠. 자, 그렇게 계산을 하려고 하는 거고 자, 소프트맥스를 통과하면 y 값들이 나오는 거고 이걸 t하고 비교한 값들이 크로스 엔트로피를 통과해서 손실함수로 나오고
이 손실함수의 중간에 어떤 값들이 나오지만 이걸 끝까지 한꺼번에 통과를 시켜 버리면 자 각각의 y1 빼기 t1 값이 여기에 미분값으로 시작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는 y2 빼기 t2 요렇게 인제 한눈에 볼 수 있게끔 하고요. 그러면 인제 함수 자체를 구현할 때는 softmax with loss라는 함수를 구성을 해요. 자 인제 손실함수 값 자체를 가지고 있고요. 나중에 여기서 계산을 하려면 요때 지나갈 때 y 값들 가지고 있어야겠죠. y 값 가지고 있고 t 값 가지고 있고 요렇게 만들 거고요. 자 포워드 할 때는 x하고 t를 줘야 돼요. x 말고 t도 줘야 되죠. 여기서 들어오는 입력값에다가 마지막에 정답 레이블하고 구별해 보는 그래야 여기 손실함수 값까지 하나가 나오니까 자 t 받은 거 저장해 놓고 y는 y는 x에다가 여기 요 x에 받아서 소프트맥스 통과한 것까지가 y예요. 자 얘 기억을 해둘 거고 지금 셀프라는 거는 인스턴스 변수 이 객체가 저장을 한다는 거고 자 손실함수는 이 y값 소프트맥스 함수 통과해서 나온 거에다가 t하고 비교를 해서 구하는 거였었죠. 그래서 손실값이 가지고 있고 여기서 나온 손실값이 출력이 되게 됩니다. 포워드를 하게 되는 거고 자 거꾸로 백워드 입장에서는 이제 1 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디아웃은 1 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특별한 일이 없으면 자 배치 사이즈를 갖고 있어서 나중에 손실함수 배치로 넘어온 거에 대해서는 배치로 나눠 줬었잖아요. 이게 이 여러 개 데이터 오는 거에 대해서. 그다음에 우리가 셀프 y하고 y 빼기 t로 계산을 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y 빼기 t를 하고 요 배치 사이즈 어 입력된 데이터의 형상 사이즈를 보면 되니까 고거로 나누어서 계산을 합니다. 이때 이 t는 원핫 인코딩으로 돼 있어서 0 0 1 0 0이고 첫 번째 데이터에 대한 답, 첫 번째 데이터, 두 번째 데이터 이런 식으로 갖고 있겠죠. 그러니까 이 t의 쉐이프의 0은 이 데이터 개수, 배치의 숫자만큼이 되니까 이 부분이 배치 사이즈가 되는 거예요. 자 팁으로 신경망에서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학습할 때하고 추론할 때에 어디까지 계산하느냐를 이제 다르게 할 수가 있어요. 추론 시에서는 소프트맥스 앞에 어파인 계층의 점수, 스코어만 봐도 되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추론할 때는 어파인까지만 계산을 하고 학습할 때는 지금 소프트맥스 위드 로스 해 가지고 소프트맥스 함수하고 크로스 엔트로피 손실 함수까지 한 번에 단번에 계산해 버리는 게 미분까지 구하기가 좋겠죠. 그래서 학습 시에는 겉부분을 묶어서 연산하도록 하게 합니다. 요 정의 부분은 특별할 건 없어서 인제 요 적혀져 있으니까 요 코드 실행 손으로 한번 연습해 보시고 싶은 분은 요 복사해서 아니면 빈칸에 한번 실행을 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필요한 함수들은 다 구했어요. 소프트맥스 레이어도 만들었고 실제로 필요한 어파인 레이어도 만들었기 때문에 이 어파인 레이어까지 이용을 해서 지난번 이제 음 가 신경망 투 레이어 넷을 변경해 가지고 만들 거거든요. 요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진행을 해 보도록 할 거고요. 자 지금 시간에는 제가 아까 약속했었던 요 미분이 되는 부분 요 거꾸로 해서 미분이 되느냐 부분을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만 이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 뒤부터 이제 거꾸로 내려오는 부분인데요. 우선 뒤에서 내려올 때 1이 내려와요. 1이 내려오고 곱셈이니까 뒤집어 줘요. 그래서 마이너스 1이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덧셈이니까 고민할 거 없어요. 여기서는 이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그대로 내려져요. 곱셈이니까 뒤집어 주면 되겠네요. 지금 마이너스 1에다가 t1을 곱해 줘요. 곱해 줘야 되죠. 자 여기도 마이너스 1에다가 t2를 곱해 줘요. 여기 마이너스 1에다가 t3를 곱해 주고 요쪽 t로 가는 부분은 고민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렇게 넘어갑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서부터가 이제 복잡한 부분인데 잠시만요. 펜 좀 준비할게요. 자 지금 여기까지 넘어온 상태에서 우리 마이너스 t1이 넘어온 상태에서 일단 a1 여기 넘어오는 요 부분을 알아가기 위해서 맨 윗줄에 대해서 계산을 해 갈게요. 로그는 미분을 하면은
y분의 1이 돼요. y1분의 1이 돼요. 그러면은 요 부분은 요거 곱하기 요거를 곱하면 돼서 여기는 어 T1 분의 Y1이 됐어요. 여기까지 해 가지고 지금 이제 크로스 엔트로피의 미분값은 요렇게 정리돼서 왔네요. 여기에서 이제 곱셈 부분, 그러니까 요 T1 마이너스 T1 Y1이 이제 곱해져서 넘어갈 미분값이 전달돼서 온 건데, 위에서 흘러온 건데, 자, 요 곱셈 부분을 인제 또 진행을 해 봐야겠네요. 자, 인제 소프트맥스 부분으로 넘어온 부분을 한번 볼게요. 소프트맥스로 넘어가서 인제 위쪽 경로 한번 보려고 하는데, 곱셈이니까 요 요쪽으로 넘기려니까 요 값이 와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는 여기 이제 계산해 볼게요. 마이너스 T1 Y1 곱하기 2의 A1을 곱해주면 돼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조금 Y를 우리가 풀어서 써보면, 저 Y1은 사실은 우리 여기서 계산한 S분의 2의 A1이에요. 이게 Y였었죠. 요거에다가 지금 T1이 있고 마이너스 표시가 붙어 있고, 여기 지금 마이너스 표시가 살아있는 거고, 자, 여기에 2의 A1이 지금 붙은 거예요. 어, 요 아래쪽에 있는 거가 와서. 그러면 얘가 이렇게 소거가 되고, 요 S는 분모의 분모니까 올라와서 마이너스 T1 마이너스 T1 S가 되겠어요. 자, 그래서 요게 마이너스 T1 S라고 쓰여 있죠. 여기는 마이너스 T1 S가 돼요.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T2 S일 거고, 여기는 마이너스 T3 S일 거예요. 자, 요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여 미분할 때 여러 개가 같이 연결돼서 와 버리는 경우가 생겼네요. 이때는 어떻게 하냐면 그냥 다 더해 주면 돼요. 그럼 요걸 좀 더해 볼게요. 여기 더하는 거를 해 보면, 자, 더하는 거 요 옆에서 이어서 한번 해 볼게요. 마이너스 T1S 더하기 마이너스 T2S 더하기 마이너스 T3S, 이 그림의 경우는 이렇게 되죠. 그러면 마이너스 T1 T1 더하기 T2 더하기 T3가 되고 S가 돼요. 자, T1, T3, T3가 뭐였었어요? 이거 원핫 레이블이었거든요. 이 중에 하나만 1이에요. 그래서 이걸 합해 버리면 1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마이너스 S가 돼서 여기서 넘어가겠어요. 여기서 넘어갈 때는 마이너스 S가 돼서 넘어오고, 자, 마이너스 S가 지금 넘어왔고, 자, S를 나눗셈한 요 나눗셈 자체의 미분값은 어 S 제곱분의 1이에요. 고렇게 미분이 되기로 돼 있어요. 마이너스도 붙죠. 여기 하나가 더 줄어드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S분의 1에 대한 미분이거든요. 그럼 마이너스 S제곱분의 1이에요. 자, 요렇게 되기 때문에 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소거되고, 요 제곱하고 S가 소거가 돼서 여기는 또 S분의 1만 남기게 됩니다. 자, 여기가 S분의 1이 넘어오게 되고, 자, 여기는 덧셈이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자기 자신을 넘겨주면 돼요. 그래서 S분의 1, S분의 1, S분의, 여기도 S분의 1 이렇게 넘어오는 것까지. 자, 위쪽 경로로 해서 여기까지 온 거는 결국에 S분의 1이 넘어오는 걸로 알게 됐어요. 자, 그다음으로는 요 아래쪽 경로를 한번 해 볼게요. 자, 아래쪽 경로를 넘어오는 건데, 요 아래쪽 경로는 지금 요거를 넘어오는 거랑 위에 거를 바꿔치기를 하는 건데, 위에는 지금 S분의 1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계산을 해 보면, 요 부분 계산해 보면, 자, 마이너스 T1 Y1 지금 뒤에서 온 거랑 곱하기 S1을 곱해 줄 거예요. 자, S1을 곱해 주면, 근데 S1이 요 Y1을 표현을 나눠 보면 마이너스 T1에 요게 2의 A1에 대해서 S가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S1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요 S 분모끼리에서 또 이게 분모의 분모니까 소거가 되고, 요 2의 A1이 남아요. 마이너스는 그대로 살아 있어서. 그러면 다시 쓰면 마이너스 T1에 2의 A1이 남아 있네요. 요게 인제 요쪽으로 진행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요 부분을 계산을 해볼 건데요. 어
자 요거를 계산을 해 보려고 해요. 근데 요것도 두 개 노드가 들어오네요. 그럼 노드 들어오는 부분부터 우선 계산을 해 보면 요거하고 요렇게 두 개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은 S분의 1 더하기 더하기인데 마이너스 부호 있으니까 그대로 마이너스 부호 가져서 T1의 2의 A1이 되죠. 요렇게 생겨 있고 요게 있고 요 지수 함수 자체의 미분값은 2의 A1 자기 자신 값이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에 2의 A1이 들어갑니다. 자 요렇게 곱하면 이제 최종적인 미분값인데 자 여기 요렇게 소거가 되고 S가 뭐였었어요? 어 S가 뭐였었어요는 아니고 여기가 인제 요게 곱해지면 S분의 2의 어 A1이 있을 거고 빼기 T1이 돼 있네요. 자 이게 뭐예요? 요거 자체가 지금 썸이잖아요. 밑에가 썸이니까 요게 인제 드디어 Y1 빼기 T1의 형태가 되는 모습이었었습니다. 좀 복잡하지만 어쨌든 따라와서 보니까 역전파로 계산을 해 보니까 Y1 빼기 T1이 되고 동일 요령으로 Y2 빼기 T2가 Y2 빼기 T2 해 가지고 역전파 결과 단계별로 합해서 미분이 되는 모습까지를 살펴보았어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봬요.